네, 이슈컬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 증시가. 일단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추가 부양책 협의가 중단되는 걸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인 그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항공사의 급여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 그리고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발동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경기와 관련된 예산 승인권은 하원이 쥐고 있는데요. 하원 쪽에서는 개발 법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발동을 하더라도 10월 중 작은 고갈로 곧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게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트럼프의 좋은 일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이로 인해서 1월 달까지 새 의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조기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큰 틀의 합의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코너에 몰려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4,360억 달러의 그 지방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교육과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납세자 1인당 1,200달러의 추가 관세 혜택 같은 부분들도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부유층에 대해서 1,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또한 부유세 도입뿐만 아니라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인상, 그리고 국경 장벽 예산 삭감과 같이 백악관이 그동안에 공들여왔던 부분들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선거 뒤에도 종합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타결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그리고 상하 양원을 장악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확진받은 지 지금 며칠 안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감행한 건데요. 의도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상당히 마음이 급해졌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에 비해서 10%포인트 차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면 16에서 22%포인트 정도 차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의 뉴스 보도를 보면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한국에 입항하기 전에 자초한 배 신세가 됐다고 혹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역전시켜 놓았던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소 근소한 차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타원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대선의 그 열세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현재 강인한 이미지라는 지도자의 그 걸맞게 조기에 태어난다면 안반 지지층이죠. 미국인의 40%뿐만 아니라 동정표도 얻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태원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강한 지도자 이미지가 언론이라든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저 그렇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신의 한 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혈중 산소 농도 이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뒤에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야 상황을 알 수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뭐 많이 있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선거 전에 이렇게 조기 복귀해도 되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때요? 네, 조기 퇴원을 하기 위해서 칵테일 요법을 아주 강력하게 주요를 받았는데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이죠. 리게레논,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인 렘디스비루, 이뿐만 아니라 써서는 안 되는 중증 환자에게 쓰는 그 스테로이드성 그 소염제죠. 덱사메타송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덱사메타송 같은 경우에는 고령, 비만,
고혈압 있는 사람들한테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에 바이러스가 과잉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50대보다도 사망 확률이 6배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7일에서 10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남성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심장 박작을 막기 위해서는 아스피린,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스타딘, 그리고 위궤양 치료제뿐만 아니라 불면증 약인 아연, 비타민 D, 멜라토닌을 항상 복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컵을 한 손으로 잡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그 육사를 방문했을 때 계단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로서 또 계단을 내릴 때 상당히 매우 신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두 차례 90분간의 침 튀기는 치열한 TV 토론회가 기다리고 있고요. 선거 유세가 한창이기 때문에 체력상 한계 사항에 몰리게 된다면 자칫 신경증, 그리고 혼란, 정신착란, 뇌손상 같은 합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3일이면 진짜 코앞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일정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분석 기사들도 뭐 외신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이 때문에 미국 도박 사이트죠. 스마트캡 그리고 프레딧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은 토론회 전에 56%였지만 현재는 65%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승리 확률이 30%로 떨어졌는데요. 바이든 승리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현재 $67를 투자하면은 선거 뒤에 바이든이 승리하면 $1를 받는다는 구조고요. 또 반대로 트럼프 승리에 배팅하면은 불과 $32만 투자해도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1가 번다는 그런 논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해서 조기 퇴원을 두고서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여전히 무책임하다 평가와 함께 위기관리 부족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대선에도 지금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15일 날 예정되고 있는 2차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청중들도 같이 앞에 앉아서 질문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체력이 급격히 소진될 수가 있고요. 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토론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CDC 같은 경우에는 가병 예방 규정에 따라서 14일간 대중 유세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음 주부터 대중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국 상황이 상당히 요동치고 흙탕물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간의 표현을 그대로 좀 하자면 소굴이다, 코로나 소굴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선에 영향이 별로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상당히 네네. 논란이 큰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30년 이상 대선을 예측한 단체들이 8곳이 있습니다. 8곳 중에서 7곳이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할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동안에 표심을 자주 바뀌어왔던 격전지 6개 주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쪽으로 우세가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표 이상의 표차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1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전 규칙도 깨고요. 욕설도 서슴지 않게 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열성 지지자들이 대부분 저학력 백인 남성들입니다. 건설 노동자, 농업 노동자들인데 이들 눈높이에서 프로레슬링처럼 장애 싸움을 보여줬다는 거죠. 원래 TV 토론회라는 것은 권투 경기와 같이 신사 규칙에 따라서 잽을 날리다가 카운터 펀치를 서로가 교환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는 아예 장애 싸움에 흙탕물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아무래도 면밀된 계산된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있을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을 극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부패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선거 전략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가 우려했던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감염으로 우편 투표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선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혼란은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우편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8천만 명, 그러니까 54%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2016년도 대선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표 뚜껑을 열고서 어, 투표함을 개봉하면은 트럼프가 우세지만 시간을 두면 점차 바이든 우세로 넘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11월 3일 투표일까지 소인이 찍힌 접수된 우편 투표만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11월 3일 날 우편하면 늦더라도 이걸 수거하는 기간에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도 투표를 마감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질수했지만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연내 선거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11월 3일 대선 좀 여쭤보면 뭐 선거인단 과반수를 어느 쪽이 획득하지 못했거나요. 또 법정 투쟁으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승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대선 불복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불복 가능성은? 네, 미국에서는 진짜 선거는 11월 3일 대선 네. 이후부터라고 하는데요. 6개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의 우편 투표가 집계가 돼야 되는데 최소 2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투표용지의 서명과 또 사전 유권자의 등록 시 서명을 일일이 다 대조하는 작업들을 벌이는 과정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어느 후보도 최소 270표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원이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하원 같은 경우는 각 주에 한 표씩 할당된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구조라면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공화당이 26표, 민주당이 22표를 가져가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하원 선거도 벌어지기 때문에 하원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한다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원에서도 26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공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대통령과 관련된 뽑는 게 아니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 대행을 시키는데 이때도 상원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대통령 임시 대행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남자도 단상에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11월 3일에 대선 결과가 확정이 나면 좋은 건 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안 나면 글로벌 증시에는 뭐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지금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향후 일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모르니까 8월, 9월, 10월 달 회사채 발행이 사상 최저로 늘어났습니다. 뭐 장기 자금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패한 후보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이런 전통이었는데요. 이번만은 두 후보가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스템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같이 하락해서 그치지 않고 뭐 주가 하락, 또 원유 시장, 국제 시장까지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방역이 계속 구멍이 뚫림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도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최악의 국면에는 국제 금융 시장에 블랙 스완이 터져온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어느 한쪽이 이겨야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론조사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두 자릿수를 앞서고 있다. 오히려 지금 TV 토론 이후에 뭐 그렇게 가고 있다. CNN 조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부분과 증시에 미칠 영향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주식시장에 좋은 메인 시나리오죠. 뭐 미국 안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도 인식하는데요. 확실하게 조기에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 웨이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되는데요. 이런 트리플 블루가 찾아온다면은 아무래도 정권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조정이 거꾸로 바뀌어서 강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환경이라든지 IT 투자도 확대가 늘어나고요. 국제 공조도 확실해질 거고 또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풍력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 태양광 뿐만 아니라 중국 테마주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다만 안 좋은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애매하게 승리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 또 여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승자인지 확실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빅스 지수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뭐 주가, 상품, 회사채 그리고 원유 시장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면 최소 1년 정도는 좀 아무래도 4년 동안 했던 정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증시 진짜 조정 좀 올까요? 네, 그 바이든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주가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발표되는 경제 정책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격차 해소를 위해서 뭐 최고 세율도 39.6%로 올리고요. 법인 세율도 21에서 28%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골드만삭스 추계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12% 감소하니까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바이든이 집권을 하는 1년 차에는 코로나에 의한 그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뭐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가 먼저 실시가 되고요. 또 금융 완화도 계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기서 모아진 5조에서 한 8조 정도 달러 정도 되는 재정 자금을 가지고 미국기 구매 7천억 달러 지출되고요. 4년간 2조 달러의 청정 에너지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그 경기 부양책에 돈이 쓰이기 때문에 뭐 주시장은 생각보다 의외로 강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지금 뭐 조 바이든 효과라고 해갖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은?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입니다. 이 때문에 WHO 세계 보건기구에 다시 합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리 협정도 복귀를 할 것입니다. 또 동맹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고요. 대미 수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그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중국 제재 관세 중에 일부가 철폐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고서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다소 유연해진다면은 타협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북의 지정학적 위험이 수그러듭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 증시가 의외로 강한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 인프라와 관련된 뭐 자본재나 소재 기업도 순풍을 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유학 간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적 의료보험 예산 확대에 따른 의료보험 관련 서비스주들도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IT 관련주들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된다면이라는 시나리오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대책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각사들마다 비상대책을 다 꾸려놓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코로나가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다는 SNS 글을 미국 시간으로는 6일 날 올렸는데요. 이때 트위스하는 아주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경고 딱지를 거기다 붙였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아예 삭제 조치를 시켰습니다. 뭐 SNS사 같은 경우에들은 대부분 뭐 도덕적이고 부정확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글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 글이 올라온다든지 또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선거 자체를 무효하는 게시물을 좀 배포한다든지 또 군대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이제는 정치 광고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뭐 강제 정지 스위치 조치까지도 발동을 하고 있고요.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그릇된 정보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 종료 뒤에는 정치 광고를 일체 내린다고 합니다. 뭐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폭력과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조치들이 미국 시장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맞추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블랙스완 찾아올 경우에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1990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주시장이 100년 만에 한 번에 찾아온다는 그 리먼 쇼크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쇼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단기간에 극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주가가 조정이 찾아온다면은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쌓아올린 강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들이 하나둘 차례로 새로운 분야를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거대 디지털 그 트랜스포머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악재에 휘달릴 때 오히려 주시장에서는 매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합니다. 뭐 다우지수는 1990년대에서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왔고요. 8월 달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1990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씩 다우지수에 연동한 주식형 펀드를 매수했다면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투자 원본은 1,840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 투자 금액을 뺀 실제 수익 금액은 4,381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연간 투자 수익률은 6.9%인 점을 비교해 보면 적립식 투자에 가입하시는 투자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책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